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싱어송라이터 협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시대의 음악의 핵 싱어송라이터, 저희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은 싱어송라이터는 곧 다양성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싱어송라이터가 음악 역사를 이끌어왔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재밌고 유익한 말씀을 함께해 주실 임진모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예. 싱어송라이터가 음악 역사를 이끌어왔다라는 네.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은 결국 역사가 존재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역사는 흐른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네. 역사는 흐르지만 그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첫 시간에도 이미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실은 그 싱어송라이터가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음악의 시작은 분명히 그런 얘기 하셨죠. 누군가가 흥얼거리고 누군가가 뭘 부르고 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싱어송라이터가 첫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단을 만들고 그 악단이 연주하는 게 사실 대중음악의 거의 첫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즈의 뭐 스윙이나 비밥이라든가 그런 유행이 사실 음악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수는 사실 중간중간 이 악단이 연주할 때 만약에 가사가 있는 음악을 어떤 작곡가가 썼을 경우에 가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가수는 사실 조금은 악단에 예속화돼 있었어요. 하나의 악기. 예. 이렇게 볼 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수 자체가 악단하고 뭐가 다르냐면 가수가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니까 이분들이 스타가 돼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수가 이제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수 시대에서 제가 그 싱어송라이터의 의미는 작곡과 가수가 함께하는, 즉 내가 이 두 개를 함께하면서 음악의 지배, 음악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학기 씨 예를 들자면 과거에 분명히 좋은 곡을 불렀지만 남이 불렀을 때 남이 써준 곡을 이거 부를 때와 내가 직접 쓴 곡을 부를 때 뭐랄까 쾌감은 많이 차이가 있는 다르죠.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네. 전 비타민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비타민이라는 노래는 제가 그 딸들을 키우면서 그 딸들과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막 함께 만든 거니까 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눈부셨던 그런 그렇습니다. 기억들이 떠오르거든요. 아주 특히 주관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근데 그런 그게 시간이죠. 가능한 게 뭘까요? 옛날에 만약에 박각 씨가 곡을 못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작곡가를 만나서 부탁을 하겠죠. 아, 내가 딸들하고 이렇게 정말 사이가 좋은데 요거 관련된 노래를 갖다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작곡가, 작사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좋은 곡을 만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 곡도 부르는 것도 정말 영광이지만 네. 만약에 그걸 내가 썼다면 언어 하나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호흡이 들어가고 내 숨결이 들어가고 내 음색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르죠.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싱어송라이터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작곡가 겸 가수를 한꺼번에 내가 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더 기쁠 거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좀 많다면 다행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때 의미를 가졌겠어요? 자, 악단이 지배하던 시절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수가 세지고 가수가 이제는 드디어 작곡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직접 불러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음악판이 이제 완전히 커진 거죠. 이게 언제겠습니까? 1960년대. 자, 60년대가 왜 중요하냐? 이제 서구 음악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곡을 써?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써? 완전 젊은이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그 이름 밥 딜런.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저항가요도 나온 거예요. How many roads must take 이거 하면서 네. 다른 사람
아니 대중가요가 이렇게 시대를 노래하고 저항도 할 수 있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한국에는 김민기 나오죠. 그다음에 영국에는 도노반 나오죠. 각 그 모든 싱어송라이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음악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 음악이 이제는 시대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 개인의 철학과 자기의 사색과 성찰을 담을 수 있는 장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때 당시 60년대는 밥 딜런이 있지만 비틀스가 있었어요. 롤링 스톤스가 네. 있었어요. 근데 비틀스와 롤링 스톤스 잘 보세요. 결국 비틀스의 음악 쓴 사람은 존 레논, 폴 맥카트니예요. 그렇죠. 노래 다 불렀어요. 네. 연주도 하고. 롤링 스톤스는 믹 저거와 키스 리처드가 곡을 다 썼어요. 맞아요. 근데 노래 믹 저거가 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믹 저거가 밴드 안에 있지만 싱어송라이터였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 음악가들이 내 곡을 써야 한다. 일단 첫 번째 핵심은 가수예요. 내가 노래를 불러. 그런데 더 내가 후련하려면 내가 곡을 써야 돼요. 이게 60년대 이제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음악계가 요동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60년대가 지나면서 70년대 누가 나옵니까? 비틀스가 해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비틀스 4명이 흩어져요. 각기 또 활동을 하죠. 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슨, 링고스타가 세상에 링고스타는 막판에 비틀스 때 막판에 곡 하나 썼거든요. 그런데 딱 해산하자마자 자기 곡을 막 썼어요.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좀 밀려서 발표가 안 됐었다. 맞아. 존 레논, 폴 맥카트니가 보통 워낙 사람이 세있지. 커야지. 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전부 솔로로 활동하면서 싱어송라이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임스 테일러가 나타나요. 파이어 앤 레인에. 네. 예? 거기에 칼리 사이먼. 그다음 피아노 치면서 작곡하는 캐롤 킹. 네. 캐롤 킹도 원래는 작곡만 했어요. 어허. 남한테 다 줬어. 자기는 작곡만 했어. 그랬군요. 근데 아니 내가 남한테 작곡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런 의미로 곡을 썼는데 저 사람은 대중가사라고 그런지 너무 좀 나랑 안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노래를 못하는데 아니 내가 하지 뭐. 그 못하는 노래라고 생각했던 노래일까요, 그게? 그분이 글쎄 못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본인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어허. 내가 출중하지 않지만 해보겠다. 음, 왜? 내 노래의 완벽한 표현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싱어송라이터죠. 음, 캐롤킹 등장하죠. 그 다음에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스타리 스타리 나이, 돈 맥클린. 네. 그리고 짐 크로치, 타임 이너 바라. 타이밍 같은. 그리고 이제 캣 스티븐스. 무더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를 싱어송라이터 시대라고 해요. 그러네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인데 이때 서구 음악계가 완전 풍요로워졌다 그래요. 네. 그러면 난 아무리 봐도 난 요소베인의 칼리사미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내 인생 곡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팬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비틀스나 사이먼 가펑클 이런 그룹들도 팬이 많은데 솔로까지 나와서 싱어송라이터니까 더 커지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큰 압박을 이제 후배 뮤지션들한테 준 거죠. 뭘까요? 네 곡은 네가 써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생각에는 그 전에는 작사 작곡가가 곡을 쓰고 연주인이 연주해서 노래를 하면 어떤 뭐랄까 기능공 같은 느낌이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소화를 잘하고 표현을 잘하면 훌륭한 가수라는 개념이었다면 네. 뭔가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네. 노래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가 또 하나의 어떤 그렇습니다. 뮤지션의 큰 새로운 영역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마치 이렇게 석공이 잘 쪼면 훌륭한 걸 만들 수 있지만 조각가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술적인 면에서 더 점수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음악의 지배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도권을 갖게 된 게 내가 좀 더 한 품이 올라갔다 그럴까요?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냥 돌에 뭐 새기는 게 아니라 커다란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싱어송라이터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러니까, 거죠.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뭐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 싱어송라이터들은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단순히 어떤 음악의 기능을 떠나서 철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모든 사람이 빨갛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저게 파래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는 그 느낌 이런 것도 하나의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기 철학이 한마디로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이 바로 싱어송라이터였던 거죠. 밥 딜런이 바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래서 사람이죠. 이제는 야, 한 명이 내가 쓴 음악이 하나의 이제 거의 한 편의 철학과도 같고 내 1인칭 소설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는 그냥 곡 하나 그냥 대중가요 사라지는 곡이었는데 이건 거의 소설 같고 시 같아요. 한 사회 운동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또 이게 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뒤늦지 않아요. 그러네요. 서양의 밥 딜런 그리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그리고 그 70년대 초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듯이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제 생각에 7273이 아주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가 나타나느냐? 김민기가 나타나요. 사실 아침이슬 딱 한 장의 앨범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아니, 곡을 다 써? 그리고 본인이 노래 부르고 곡을 다 썼단 말이야? 기타도 본인이 뭐 치고. 당연히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인극을 펼치는 거죠. 음악에. 혼자서 다 하는. 근데 김미기가 나오고 한대수가 나오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장희가 대중적으로 그가 나 이거 해요. 이제. 김종호 이름 모를 소녀.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송창식, 윤영주도 처음에 곡을 안 썼는데 저 번역곡을 많이 하셨었죠. 처음에는 번안곡을. 그 트윈포리 때는 네. 거의 트윈포리 그 앨범은 다 번안곡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본인이 곡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4월 9월에 백순진. 음, 자, 참 예쁜 곡 썼죠.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막 우리도 싱어송라이터를 그냥 무더기로 여자의 또 이현실이 계시네. 그러시네요.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곡을 안 쓰고 노래만은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많았어요. 양희은, 박인희. 하지만 이때 우리가 싱어송라이터가 이제 개화했다라는 커다란 소득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건 그냥 내가 작곡해서 내가 통기타 쳐고 노래 부른다.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여러 음색의 여러 색깔의 여러 스타일의 네. 그런 음악들이 이제 우린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또 거죠. 그 시대에 어떤 뭐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획일화되고 네. 또 주입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 속에서 굉장한 어떤 분출구가 되셨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얻게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는 제가 아까 70년대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계속 분기무기마다 싱어송라이터가 어떤 새로운 유행에 밀렸다가 다시 또 좋은 곡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는 싱어송라이터들은 잡초라고 표현하는데 밟아도 언젠가 또 비 오고 나면 어디선가 맞아요. 이렇게 돌틈을 삐죽고 또 나오는 그런 나와요 생명력이 있죠. 또.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바로 80년대 이제 말이죠. 이영훈 선생은 곡만 썼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이무새에게 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유재하예요. 맞습니다. 네. 유재하가 딱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때의 음악을 어떤 면에서 근대적 팝발라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재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작사 작곡만 한 게 아니에요. 편곡 연주. 편곡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연주도 했고 원래- 노래 부르는 건 당연하고. 원래 피아노 이 건반 쪽이 주종목이지만 그 굉장히 놀라운 건 그 음반에 보면 굉장히 그 기타를 선율이나 이게 너무 아름답게 쳤거든요. 그뿐이에요. 그 기타까지 본인이 치고 색스폰, 트럼폰 이런 음색을 다 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였죠. 역시 한양대 음대에서 그 화성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참 음악의 아기자기한 맛을 갖다가 그 앨범에다 집중적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김광진이다, 유희열이다,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싱어송라이터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 분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됐냐?
가요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도 여기에 참여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10대들도 싱어송라이터의 맛에 들어요. 그때부터 또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진 게 네. 그전에는 이 음악, 소위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음. 저 대중음악 해요. 그럼 반기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던 시절. 네. 기타를 치고 있으면 너 그렇게 기타 쳐서 어떻게 대학 갈래 하고 뒤통수를 맞던 시절에서 바뀝니다. 예. 너 그렇게 기타 연습 안 해서 어떻게 대학 갈래 하고 바뀝니다. 음. 클래식과의 벽도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 대중음악이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팝 시장을 능가할 만큼 훌륭하게 그렇죠. 성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주자들도 함께 할 수 있게 그 학과가 생기기 실용음악 학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정신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눈부신 발전을 할 그렇습니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색깔, 그 자기 세계, 자기 소우주 이거를 갖고 싶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시장에 들어오게 되죠. 그분들이 바로 싱어송라이터들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하셨지만 싱어송라이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소우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장르가 그만큼 다양하니까 그런 어떤 다양성의 음악으로 우리 음악 역사를 갖다 이끌어 왔던 거죠. 솔직히 사실 그래요. 김창완이 70년대 말에 산을 흘리면서 물론 김창훈도 곡 다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 곡을 듣고 야 팝송 못지 않네. 그리고 또 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곡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등어를 이거를 곡을 쓸 수 있나? 한박종의 애목이 뭐, 메이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곡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양성이죠. 쓰니까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도 할래. 이러면서 이제 이영원 선생도 등장하고 물론 그분은 이제 노래는 안 했습니다만 이영원 선생이 등장하고 유재하가 등장하고 봐요 최성수가 등장하고 다 곡 쓰는 사람 등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어송라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음악이 또 발전했고 그래서 밴드를 하든 힙합을 하든 내가 직접 곡을 만들어서 싱잉을 하든 래핑을 하든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게 된 거죠. 자, 뭐 사실 음악 역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소위 가요 탑10에 1위 했던 곡들이 가장 사랑받았던 곡이고 네네. 거기에 몇 주 1위 했던 분들이 한국 가요를 이끌어왔던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보면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그 음악의 그 저변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고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케이팝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폭넓게 보면 싱어송라이터 그 케이팝 안에서도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안에서 나와야죠.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자신들이 곡을 만드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다음 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 진짜요? 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음악의 핵 싱어송라이터 저희 사단법인 한국 싱어송라이터 협회에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인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싱어송라이터가 음악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이야기로 임진모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